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뛰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민 생각하고 어쨌든 거기를 좀 떠나고 싶고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뭔가 이렇게 희망을 찾아서 가고 싶잖아요. 제가 그래서 뛰라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도전할 때는 이 희망도 있지만 답답한 마음, 또 답답한 생각, 이게 그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도 막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정말 이걸 알았더라면 훨씬 더 기쁘고 그렇게 안 아프고 고생을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특히 20 대, 30 대, 40대 분, 이 50 대에서 이렇게 후회하고 그때 가서 정신 차려봤다 늦으니까 지금부터 뛰면서 생각하세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요즘 막 느낀 게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뛰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머릿속에 그 혈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신선한 에어도 들어감과 동시에 이 머리 회전도 잘 돼 가지고 아이디어가 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답답한 저도 무슨 일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포커스 두면서 그냥 그 고민에 빠지면서 아주 시리어스해져 가지고 가슴까지 답답하고 약간 이런 증상까지 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저도 어차피 사니까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사람과의 어떤 마찰도 생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웬만한 거는 그냥 무시하고 뛰는 거예요. 뛰고 생각하다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피 런 피플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피 런 피플 이 참 이름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피 런 피플 가입해 가지고요. 매일매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뛰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훨씬 더 옛날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뛰어야지 행복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뛰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워서 '아이고 힘들어.' 막 우울하면서 짜증나면서 그냥 그렇게 있지 마세요. 일단 뛰고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분이 또 이렇게 카톡 아이디도 줬으면 좋겠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메일도 모든 영상의 제일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 밑에 칸에 제가 설명하고 반드시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 드리는데 항상 그 이메일 주소 제가 드리는 이유는 혼자 왜냐면 이메일을 정보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고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도 여러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이게 오랫동안 살면서 많이 봤고 경험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엄청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정보를 생활부터 이민 관련 뉴스부터 여기서 힘들게 살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캐나다 가면 좋은 나라야. 너무너무 좋아.' 이 그냥 한 가닥 희망 가지고 어떤 단편적인 정보를 딱 보고 저한테 "거 캐나다 어때요? 복지 좋아요? 살 만해요? 어떤 칼리지로 가요?" 이렇게 단답형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저 대답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했다가 이상한 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학교든 뭐 이민 사이트든 다 올려 놨으니까 보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영장을 딱 끝난 다음에 차분히 메일을 본인이 선택한 다음에 메일을 주시고 그리고 메일을 주시면서 인제 저랑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 제가 카톡 아이디를 달라고 그래요. 왜? 뭐만 딱 건드리면 될 것 같아 인제. 저기 판단이 있잖아요. 제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카톡을 먼저 하시고 해 봤자 저랑 이렇게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웬만큼 알아야지 뭐 코치 아닌 코치가 돼 버렸는데 어드바이스를 제가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왜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그냥 온다고 조건을 맞춰서 온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훨씬 한국보다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리얼한 스토리를 다 지금 얘기해 주면서 코치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항상 영상 다 보시고 질문이나 뭐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항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즘 또 그
인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감을 잡으시고 이렇게 답사도 오시는 분 있고 그냥 이제 온 가족이 가서 답사 겸 뭐 학교도 둘러보신다는 분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쪼끔 걱정거리가 딱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어 한국에 비즈니스 있고 사업체 있고 뭐 회사 다니면서 혼자 잠깐 답사 오는 거는 어느 나라 입국이든지 혼자 가는 건 별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애들 데리고 온 가족이 다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캐나다가 요즘 특히 이 눈을 째려보고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문호가 개방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가지고 불법 체류할까 봐 엄청 시리어스해요. 왜냐면 제가 들어올 때부터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오실 분들 가족을 같이 막 뭐 답사로 온다거나 여행 올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입국 시 상황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어떤 분이 범죄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아서 내가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오신다니까 이제 걱정돼 가지고 들어오다가 입국 신세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인생이 또 바뀝니다. 진짜 걱정돼요 제가. 제가 너무너무 큰 아픈 경험이 있어 가지고 하마터면 진짜 저도 그 자리에서 거절당해서 캐나다 발도 못 디딜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착오 없으시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범죄 경력도 정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실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2002 년도에 맨날 제가 오래돼 갖고 해가 헷갈리는데 2002 년도에 여행을 왔어요. 2002년 8월 달에 여행을 제가 애 둘 하고 셋이 딸랑 왜냐면 갑자기 여행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그룹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나하고 우리 애들만 딸랑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좀 단순해요. 제가 믿으면 그냥 믿고 가는 스타일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때 김포공항이었던가 그때는 예 거기서 보내니까 밴쿠버 공항 가면 사람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그냥 왔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밴쿠버 공항이에요. 진짜 저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정말 '여행한다. 콧바람도 쐬고 갈 거다.' 이 생각에는 아무 정보도 없었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정말 캐나다 이민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 공항을 딱 도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왜 아시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그냥 가방 메고 가다가 아차 하면은 딱 걸려 가지고 이민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또 거기도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국 가라 소리만 안 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야. 응? 통과 다 된 거야. 그런데 뭐 인제 비자 받고 온다든가 이민해서 오신다는 거 보면 무조건 이민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불려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 여행으로 그냥 이렇게 가족이 다 올 때 또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올 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때 이민국으로 갔어요, 오라 그래서. 인제 가 가지고 인제 그냥 확인하려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민관이 처음부터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너 여기 왜 왔냐?" 알면서 그럴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 왔다." 그럼 "너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쪼끔 있다." 그러니까 또 꾸치꾸치 물어요. "얼마 있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 잘 모른다." 근데 "왜 그러냐?" 난 더 궁금해 인제. 왜 내 돈을 물어봐 지가? 그때부터 나는 나대로 또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왜 내 돈을 물어보고 자꾸 이런 사생활을 물어보지? 얘는 좀 내 돈 뺏어갈라 그러나?' 나 혼자 또 이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이게 잔대가리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냥 한 500 불인가 있는가 보다 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갸우뚱해요. 그러면서 "그럼 너 카드는 뭐가 있냐?" 이래요. 그래서 나 카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인가 있다." 또 거기를 갸우뚱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돈이 있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내가 왜 캐나다 얘네들한테 내 돈이 얼마 있다는 걸 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왜 내 카드를 보여줘야 돼? 그거 정말 희한했어요. 그러고서는 정말 내가 "왜 그러냐?" 나 자꾸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또 깨발동하더니 저기 내가 자꾸 뭐 물어보기만 하니까 코리안 트랜스레이터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나 봐. 왜냐면 나는 인제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솔직하게 말해야 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자꾸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물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못해서 인제 한국 트랜스레이터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그냥 한국 트랜스레이터가 딱 왔어요. 와서 인제 딱 질문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너 저기 돈이 정확하게 얼마이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도대체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만 다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좀 불어났어요 인제. 그때 아마 1,000 불인가 2,000 불밖에 하여튼 저는 왜냐면 이거 카드를 갖고 다니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누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더구나 그때 애들 데리고 다니고 위험한데 여행 다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현금 이 정도 있는 거 있고 그 근데 분위기가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돈을 많이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계속 이상한 거야 느낌이. 이제 서서히 내가 인제 좀 정신을 차려지는 거야. 그래서 인제 있는 돈 다 보이고 그리고 "카드도 너 진짜 하나 밖에 없냐?" 그래서 "아니 찾아보겠다." 왜 카드가 하나 밖에 없겠어요. 서너 개 있지. "이거 있다." 이제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궁금한 거야. 왜 얘네들은 나한테 "돈 있냐? 카드 있냐?" 자꾸 물어보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또 뭐 했냐?" 그거 했다." 너 여기 여행이 처음이냐?" 그래서 "아니다. 나 옛날에 여행 많이 다녔다." 그런데 문제는 여권이 신여권이었어. 신여권에 여행 간 곳이 그때 필리핀인가? 딱 그 최근에 여행 간 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 중국 가고 일본 가고 막 유럽 간 거는 구여권이라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나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이렇게 왔다.' 근데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방학이 아닌데 애들 학교 다니는데 왜 왔냐 지금." 이것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 나 원래 여행 좋아해 가지고 갑자기 가고 싶으면 떠난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진짜 그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엔 뭐까지 보여 달라고 그러냐면은 내 신분증도 한국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무슨 일 했냐고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럼 너 여행 오는 그 패키지 그 뭐 가져온 거 있냐?" 그래서 있다." 왜냐면 여행사에서 주잖아요, 이렇게 설명서. 그것도 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코리안 트랜스레이터 그 사람하고 뭐라 막 얘기를 하더니 그때 그 호텔이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이 트랜스레이터한테 이 호텔이 거기에 있는 거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은 편이잖아요. 이민관이잖아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전화해 보래요. 그래서 전화해 보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있잖아요. 너무 한다고 이제 시간이 이러면서 한 2 시간 정도 흘러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인제 불안하고 뭐나 인제 막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인제 그때부터는 인제 막 내가 공궁에 궁지에 몰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이제 여행 간다는 거를 정말 더 어필해야 됐고 인제 마지막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밖에서 지금 우리 가이드랑 여행사가 기다린다. 그 니네가 궁금하면 저 사람 내가 부르겠다. 내가 데려오겠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내가 정말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 이래서 여행 왔고 우리 아이가 가자 그래서 나도 그냥 한번 와 봤고 여행하면 이게 끝이다. 정말 여행 좋아한다. 그리고 정말 여행 가야 돼 있다."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케줄표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 너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행하냐." "아니 거기서 호텔 다 가고 가이드 따라서 가고 식당 다 나오고 근데 내가 왜 돈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 카드 가지고 난 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니까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한 2 시간이 소비돼 버렸어요. 그러고서 인제 마지막에 이 한국 트랜스레이터하고 이모가 둘이서 막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인제 내가 진짜로 '아 애들 데리고 여행을 왔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세상에 2 시간 동안 신문 아닌 신문을 그 공포를 속에서 살아나서 제가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제 2 시간 넘게 인제 가이드가 안 기다리면 어떡하나 인제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나갔는데 세상에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제 또 이제 큰 관광차 인제까지 가는데 또 한 뭐 20-30분 또 갔는데 차에 딱 올랐는데 거기 이미 여기 기존에 있던 현지인들 50여 명 관광객이 딱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참 그때 캐나다로 이제 여행이 자유로우니까 그 2000 년대 90 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까지가요. 미국으로 불법 체류가 가능한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냥 가 버린대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엄마와 아이들이 미국 유학을 불법 체류해도 되니까 글로 해서
미국으로 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니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못 가게. 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요. 한쪽에서는 또 막 우는 소리도 들려요. 진짜 모르겠어. 인제 이 이민관들이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진짜 뭔가 낌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막 개코야 개코. 그리고 무슨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유도 신문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여기서 불법 체류를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던지 그건 뒤로 치고 그래서 인제 와서 인제 사람들 물어봤더니 바로 그 문제가 심각해서 "천만 너 다행이다. 만약 막말로 이민관이 끝까지 지가 판단해서 네가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 가서 불법 체류할 사람 같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추방해 버린대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고 저도 이렇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답 싸운다고 그러고 오신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이 창피하고 그 공포스러운 얘기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상상도 예측도 못한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남의 나라 가면. 그러니까 내 집 떠나면 진짜 개고생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고 전략 잘 짜시고 어떻게든지 오실 때 만약에 저처럼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여행 온다 하더라도 애랑 데리고 이렇게 오실 때는 물론 비자가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왕복 티켓도 있었잖아요. 왕복 티켓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어. 근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카드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설령 여기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안 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최근에 또 이 메일 오신 분 중에 하나가 그 범죄 기록이 대부분 그 범죄 기록에 보면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10 년이면 자동 발사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먼저 그 범죄 기록이 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먼저 떼 보세요. 괜찮아요. 범죄 기록을 먼저 떼 보시고 뭐 기다렸다가 이민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법 찾아내야지 안 되는 거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골치 아프다. 근데 뭐하러 목을 매요. 내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만약에 기다렸다. 만약에 내가 말소가 됐다. 그러면 그때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 경력 기록을 반드시 모든 나라에 들어가 보는데 캐나다가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특히 음주운전 경력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든가 그러면은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단 그 범죄 기록이 딱 나오면 영주권도 거의 안 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보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술 먹고 운전하면 또 한다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꼭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하거든. 그니까 술 먹고 운전하면요. 네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이 보험이 이 나라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 많이 들고 골치 아프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요. 여기가 보수적입니다. 공산당이에요, 반은. 그래서 살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봐 주고 저거 봐 주고 경쟁 막 시켜 놓으면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시스템이. 그래서 범죄 기록 경력이 있으면은 한국에서 먼저 떼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랜딩을 했어요. 그 당시 2003 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마니토바 사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입국 심사하잖아요, 또 이민국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반드시 이분은 범죄 기록에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민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신문 중에 절차 중에 "너 한국 너 그래 축하한다. 뭐 한다." 다 해 놓고 다 서류 끝났는데 마지막에 "너 한국에서 범죄 저지른 거 있냐?" 그러니까는 이 아저씨가 남편이 여기서 그 들어올 때 솔직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솔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그랬으니까 나 범죄 기록 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캔슬.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소가 됐어. 범죄 기록 경력이 이미 없어. 우리나라에서 뜬 범죄 기록 경력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조회해서 그 사람 범죄 경력이 있는 걸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 병무청이나 국무성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갖다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민관이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취소해 버렸어요.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거는 취소하고 대신에 "너네는 인제 6 개월 관광 비자니까 그 안에 알아서 있다가 가든지 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분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인제 알아봤겠어요. 근데 안 돼요, 이미 한 번 이렇게 캔슬된 거는. 그런데 그중에 인제 그 와이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한국 나가면은 못 올지도 모르니까 온 김에 미국 여행을 실컷 하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한 2달 남겨 놓고 미국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 갖고 미국은 그때 자유로웠으니까 들어갔어. 이제 문제는 캐나다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살고 있으면서 살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분 가기 전에 그것도 예견을 하고 가셨어. 만약에 가면은 여기 못 들어오고 한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을 거다. 왜냐? 비자가 없고 짧은데 다시 캐나다로 들어오면은 또 불법 체류하고 안 나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국에서 또 잡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 한 달 동안 신나게 여행하고 캐나다 인제 입국에서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캐나다 입국 심사에서 또 걸린 거야. 왜? 한 번 기록이 딱 있으면 그대로 뜨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달 전에 랜딩하다가 캔슬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여행 실컷 하다가 그 상황에서 또 캐나다가 또 들어와. 그러면 이 비자 6 개월 만료되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걸 불안해서 이민관이 이 사람 이 캐나다로 들여보내겠습니까? 안 들여보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서 못 들여보내고 "당장 너 1주일 안에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양쪽에서 공중였고 이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분이 이 사건을 다 저질러 놓고 이웃인 나만 죽어나는 거야. 갑자기 오밤중에 전화가 왔네. 큰일 났다. 내가 인제 이래도 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중요한 집에 가서 중요한 컴퓨터하고 뭐 해서 싣고 미국 그 캐나다 입국 그 걸린 데 그 캐나다에서 못 들어오니까 그 밑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밤새 거기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대신에 미국에서 1주일 이내로 왜냐면 아직 그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캐나다 입국을 못 한 거야. 그래서 그 미국에서 1주일 안에 한국으로 떠나라. 그래서 이분이 그 입국 심사 밑에 한 2 시간 떨어진 어떤 호텔에 있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다음 날 또 나랑 어떤 언니랑 둘이서 그 마니토바에 살 때예요. 마니토바에서 둘이 차를 끌고 컴퓨터 싣고 그리고 또 그 언니를 만난다고 뭘 아나요 또 우리는 또 순진해 갖고 인제 큰일 났다고 언니 구해 준다고 가잖아요. 이거 한번 경험하면 내가 2번 다시 안 가. 갔는데 우리는 캐나다 인제 또 입국이 있어 또 거쳐서 그 언니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가니까 다 비상이더만. 그래 갖고 저희도 바로 안 보내고요. 친구가 밑에서 "우리 기다린다.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차를 검색대를 통과해서 차에 뭐가 있나 다 검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주권자잖아요, 둘 다. 영주권자니까 그 신분증 다 확인하고 이상 없으니까 가라. 왜냐? 우리 영주권자는 아무 제약 없이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범죄 있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나하고 그녀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 고생시킨지 몰라요. 이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정리하고 뭐 여기 있는 살림은 그냥 다 뭐 내 버리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요. 입국 심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을 이렇게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몰라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앞날을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많이 듣고 있다 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아요. 그분도 다 알고 있었어. 응. 근데 미국을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소원이야. 죽기 전에 소원이래. 그런 무모한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를 알아보든가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몇 년 뒤에 그 뒤로 한 4-5년 뒤엔가는 변호사 써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서 캐나다 다시 왔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자신을 안다는 얘기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움직여야 되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항상 뭐든지 준비하고 해야지 이 애국에 가서 뭐가 쏟아진다고 내가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조건에 걸려 있는데 왜 와서 생고생을 하고 쫓겨나냐고요. 이렇게 될까 봐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무모하게 도전하거나 어 겁이 나서 정말 내가 진짜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정말 오고 싶으면 준비하라고 뛰면서 건강하라고 그래야지 밝은 생각 아이디어도 좋은 생각밖에 떠오르고 그러지 그냥 무대포를 저지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대포를 해도 되죠. 캐나다는 절대로 안 돼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요. 진짜
좀 이렇게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법적이고 그리고 자국민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고 입국 심사하실 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최근에 또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얼른 제가 원래 해서 보내는 거니깐요. 꼭 잘 준비하셔서 입국 심사 어려움 당하지 말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